우리는 살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또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적에 생일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먹고 즐겁게 뛰어놀았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이들에게 그 당시 저는 본 적도 없었고 일부 돈 있는 집 아이들이나 가질 수 있었던 폴더식으로 접히는 포켓형 일제 전자락기가 자기 집에 있다며 자기 집으로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생일자는 저였고 당연히 저희 집에서 즐겁게 놀아야 하는 건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며 저를 두고 모두를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만 혼자 남게 되어버렸고 너무 화가 났죠. 하지만 그런 게임기가 없는 저는 달리 친구들에게 더 즐거운 게 우리 집에 있다면서 다시 데리고 올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때 조금 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친구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이라며 그 친구의 집에 저를 데리고 가서는 모두가 듣는 가운데 게임기 있는 친구에게 오늘은 석원이 생일인데 네가 게임기 보여준다며 모두를 데리고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나쁜 행동이고 우리는 모두 오늘 석원인에서 석원이를 위해 함께 놀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맞아, 오늘은 석원이 생일인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모두 일어나서 다시 저희 집에 왔고 저는 생일을 아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이에 너무나도 관심이 쏠렸을 그 게임기마저도 놓고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때때로 불의를 맞닥뜨리거나 지극한 선의의 행동을 한 신문 기사 등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 저건 아니지 또는 맞아, 저게 바로 사람다운 삶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양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부터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속칭 세파에 찌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 내면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들려도 무시하거나 또는 아예 왜곡시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치 라디오를 들을 때 한 채널에 정확히 고정을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주파수가 중첩돼서 지지직거리며 이것도 저것도 다 선명히 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과 주관적 경험과 얕은 지식과 고집과 집착과 염려 같은 건 말이죠. 내면의 순수한 목소리를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밝은 빛을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보이게 바꾸는 색깔 필터처럼요. 대행 스님께서 예를 드셨던 이사할 때 삼살방이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를 볼까요? 삼살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바보가 이사를 한다면 그 사람도 거기에 삼살방이 들어서 이사를 할 수 없다고 걱정을 할까요? 만약 삼살방이 있다고 쳐도 그게 무엇인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삼살방 때문이야 라며 체념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삼살방이 들었대 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을 생각이 왜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여기로 이사가면 우리는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할까요? 그 말을 들은 건 누가 들었고 그 말을 그렇다라고 믿은 건 누가 그렇게 믿은 건가요? 만약 삼살방이 들었다고 내면의 목소리가 말해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생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 아닐까요? 양심의 소리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선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말해줄 뿐이죠. 양심, 주인공이 하나라면 그의 목소리도 한 가지일 테고 그의 결론도 늘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따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일 뿐이고 채널이 둘로 갈라져서 명확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과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인공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주인공의 원하는 바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냥 차라리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나쁘다 좋다를 따지지 말고 한 군데만 믿고 몰락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따지는 나가 주인공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지만 않는다면 그 길은 그냥 그대로 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 본래 없음을 알아서 역시 생각의 소산물임을 알아서 생각이 생각을 판단하게 두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여여하게 모르겠다 하고 뒤로 빠지면 나의 뿌리, 주인공이 모든 것을 본래 그래야 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정말 뭘 모르고 바보여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따지는 기준을 내려놓겠다. 그런 거 나는 다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따집니까? 돌부리가 없는데 어떻게 길에서 걸려 넘어집니까? 모든 것은 정말로 내 마음, 즉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죽이고 생각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딘가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통제불능의 생각들이 이끌려 다니며 그 생각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고 내 안에서 돌아가고 내가 그 생각대로 사는 한 그 생각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대로 생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같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개념까지도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나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잡히지 않는 그 자리만이 진실된 나일 뿐, 생각을 거쳐서 생각으로 잡히는 모든 나에 대한 인식은 다 완전한 진실이 아닌 왜곡되고 일그러진 일부분의 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